네, 며칠 전에 이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사람입니다. 정상혁 충북 보훈군수. 8월 26일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죠. 2015년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 수상하고 사인하고 돈을 줬고 이걸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일본 불매운동하면 거꾸로 우리가 손해본다. 뭐 이런 등등의 주장을 했다고 해서 파문이 일었는데요. 보훈 군민들이 그래서 이 그 정상혁 보훈군수 소환 운동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분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원만 보훈 민들레 희망연대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보훈 민들레 희망연대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보훈의 이제 민중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 노동이나 뭐 이런 뭐 문화예술이나 이런 또 보훈 국민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냥 평범한 단체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 소환 투표까지 가겠다 이런 계획이세요? 예, 이제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네.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 지금 아이디어만 지금 나온 상황이고 구체적인 행동까지는 아직 안 들어간 상황인가요? 예, 행동은 아직 안 들어갔고요. 이제 예. 기획을 잡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요. 그만큼 지금 보훈군 안에서 여론이 안 좋습니까? 어느 정도인가요? 뭐 방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이슈가 된 사건이고 네. 여기는 이제 그 동학의 성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항의 역사 일본지에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보훈군민들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아베를 주둔하고 친일성 발언, 그다음에 위안부 그 우리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서 인격 그 살인 뭐 이렇게 자양하는 아베를 주둔하는 이 발언은 충격이었던 거죠. 네네. 근데 지금 이 보훈군수의 이 발언이 전국적으로 그 논란이 되면서 보훈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뭐 군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 자체는 그거죠. 1차적으로 상당한 치욕을 준 거잖아요. 보훈군에 살고 계시는 분들로부터. 예. 또 이제 이 상황이 이제 그 전국적으로 번지다 보니까 뭐 보훈의 이제 농산물 불매운동이라든가 오지 아,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예. 실제적으로 많은 일들이 지금 확인되는 거는 뭐 없지만 예. 이게 이제 계속 이런 그 여론들이 형성이 되면 불안감을 느끼겠죠. 아,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명절 마치고 예, 예.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네. 불매운동의 여파가 보훈으로 튀는 게 아니야 이런 이제 주민들이 이제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그렇죠. 그 군수의 이런 발언이 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예, 맞아요. 이제 이분이 이제 예. 이번 사건을 토대로 이제 또 여러 군데에서 이제 취재 과정에서 또 나온 이야기들도 있고, 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들리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뭐, 예. 예를 들면 이제 지역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해외 연수를 갔었던 적이 있었대요. 네네. 8월 중순 정도에, 예. 금년도 8월 중순 정도에 지역이 됐었는데, 예. 북유럽과 뭐 핀란드 이쪽을 갔다 오라는데, 거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 군수가 따라가서 예. 이제 아까 지금 이제 얘기했던 어떤 그런 유사한 발언을 이제 그 자리에서 해서 거기 갔다 온 이제 고등학생 중에 한 명이 좀 이제 뭐 어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보를 하면서 이 기사에 나왔는데 네. 뭐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일본을 좀 두둔하고 한국이 잘못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농업경연 연찬회 이런 데도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네. 뭐 거기 이제 참석한 분도 이제 증언을 이렇게 좀 하셨는데 일본은 뭐 강대국이고 우리 한국은 약소국인데 네. 일본의 상대가 되겠냐 또는 뭐 밥을 굶고 살다가 우리 일본 덕에 좀 발전을 했고 네. 이랬는데 불매운동을 하면 우리나라가 손해 아니냐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연찬회에서 이제 뭐 쭉 이야기를 하고 이외에도 뭐 지역에서 이런 비슷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다닌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네. 지금 이 정상혁 군수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던가요? 그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과를 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죠. 이제 사과라는 게 했는데 저희 네. 사실 2번 했죠. 2번 정도 했어요. 2번 했는데 첫 번째 사과는 뭐 이게 사과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았어요. 이게 사과가 아니었고 예. 뭐 첫 번째 사과 같은 경우는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였던 거예요. 그 영상 나가면서 뭐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보았는데 그것을 네. 그건 뭐 아베에 대해서 보훈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 투쟁하고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이제 이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더 이제 악화가 됐죠. 그 감정도 악화가 되고 보훈 사람들 보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또 사과를 또 했어요. 네, 그 네. 마찬가지로 그 진정성은 없었고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어떤 쇼 쉽게 말해서 어떻게 이런 그 사과로 무마시키려는 어떤 그런 액션에 불과했고 뭐 기자들이 사퇴를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그 만든 기자회견 자리였는데 보이콧하겠다라고 하면서 도망치는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참 어이가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MBC 민유로 오경성 님이 이런 그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군수의 역사 인식을 문제로 주민 소환을 하는 게 이게 주민 소환 요건이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그래서 주민소환 요건을 그 역사 인식 이것만 가지고 지금 한 이 사건만 가지고 네. 사실 주민소환을 준비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예. 이 사건 전에 예. 또 문제가 있었고요. 예. 보훈군민들이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그 질문이 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또 시청자들이 또 이게 그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우리 민들레 희망연대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보훈군민들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고 10월 정도에 이제 정사역 보훈군수가 이제 치적 군정 그다음에 불통 군정의 이제 그 대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예로 하나 들어보면 이제 속리산 정의품종 아실 거예요. 그 옆에 보면 유명한 소nom. 예, 정의품종 옆에 보면은 하나의 공원처럼 조성을 했는데요. 한 60억 정도 들여서 이게 한 거예요. 예. 이제 그게 훈민정음 마당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공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집현전 학자들과 세종대왕, 뭐 신미대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쭉 둘러 이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범종이에요. 종. 예. 종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종을 매달아 놨거든요. 거기 종을 가만히 가서 보시면 참 재밌어요. 이 종은 관람객들이 와서 이렇게 타종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래요. 네. 근데 그 종 안에 보면요. 정상혁이라는 이름을 금색으로 새겨놨어요. 종 안에다가요? 예, 이 60억짜리 공사들이 6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데. 예. 근데 지금 소문은 그렇게나 있죠. 그게 이제 알겠습니다. 어떤 무속인이 뭐 이렇게 해놓으면 뭐 이렇게 좋을 거다 이런 알겠습니다. 소문이 있는데 이 소문이 사실은 참 웃기는 일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한글을 정작 배우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예.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번 건만이 아니라 그 동안의 어떤 그 군수 행정 그렇죠. 종합을 해가지고 주민 소환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만 보훈 민들레 희망연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